자, 오늘 수업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비법이 있는지, 비밀 방법이 있는지, 좋은 인간관계의 비법을 니체한테 우리 살짝 배워보자. 이류, 사교와 교제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사람 사귀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사실은 사교와 교제에 별로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미약한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의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는데 전력을 다한다. 멸시와 조롱 같은 것으로. 자,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렇지? 미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세 줄로 작성해보자. 좀 찾기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좀 잘 찾아봐. 시간은 5분이다. 백자로. 자, 됐지? 여기서 니체가 하고 싶어 한 비법은 이런 사교와 교제에 자신 없는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류의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 같은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라는 거야. 이런 것에 마음 상하고 관계를 뭔가 지속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는 당장 관계를 끊어라.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자신의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뭔가 멸시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서 좀 미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상대방을 미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런 뜻이야. 자, 다음으로 보자. 같이 무시하라는 얘기야. 다음으로 넘어가자.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우울해진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우울해진다.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우울해지는, 뭔가 신세를 져서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일 때 우울해지는 반대 영혼이 있겠지. 자기가 뭔가 감사받을 만한 우월감에 있을 때, 우월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싫어서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조금 측은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울해지는 거지. 이건 선한 우울이지, 선한 우울. 이거는 자신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악한 우울이 되겠어. 자, 38번째 이야기. 좋은 관계를 위한 교훈 작성. 자, 자,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건 얘기 안 할게. 가끔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 39번째. 두 사람 사이가 완전 소원은 멀어짐이지.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사람이 서로 몇 마디 비꼬는 말을 하지만 어느 쪽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좋은 관계를 위한 비법, 방법 찾아보자. 백자로 정리하는 거야. 자, 적성있지? 여기서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친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소원해지는 거야. 신경 쓰지 않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아예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지. 만났을 때는 서로 한마디 작은 한마디도 항상 신경 써주는 그런 태도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다. 자, 다음으로 보자. 공로가 있는 자가 보이는 교만은 공로가 없는 사람의 교만보다 기분을 더 나쁘게 한다. 공로 그 자체 때문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기 때문이다. 자, 교훈 적어보자. 백자로 세 줄로 적어봐.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깨뚫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를.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 대단하다고 말하는 척하지만 어떻게 속으로는 뭐 별거 아니면서 나도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방을 정말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수님, 부처님 정도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처님도 뭐 별거 아니라고 봐. 뭐 위대한 철학자는 물론이고 예수님, 부처님도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자기 친구가 뭔가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공로를 만들었다.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다. 그럼 기분 나쁘지. 거기에다 그만한 겸손하지 못한 태도, 그만한 태도를 보여봐. 그건 뭐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자신이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누군가보다 객관적으로 봐서 뛰어난 상태가 되면 더더욱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부처님도 꼬투리 잡고 예수님도 꼬투리 잡는데 부처님,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친구야 말할 것도 있겠어. 관계,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돈을 많이 부자가 됐다거나 좋은 결혼을 해서 어, 풍족하게 산다거나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그 상태를 절대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 관계가 끝이 되는 거다. 자, 좀 중요한 이야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41번째 이야기. 대화할 때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당황하는 것처럼 때때로 자신의 평상시 의견과 전혀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스스로 당황할 때도 적지 않다. 우리 목소리 말할 때 그러니까 목소리가 탁 튕겨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도 강의하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목소리 같지 않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 내가 들을 때 이상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 가끔 그렇듯이 자신의 의견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좋은 관계를 위한 어, 니체의 비법 적어보자. 심리학적 비법.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대부분 진심을 보일 때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자기 진심이 아닌데 이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는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듯한 태도 오해에 살 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목소리가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그게 너무 자주 있다 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지. 그 이상한 태도를 너무 자주 보인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정말 어쩌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잘못된 예상하지 못한 태도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어쩌다 나오는 그런 약간 고집 또는 어떤 심리적 울컥함, 이렇게 약간 냉정을 잃어서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때는 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 막 화가 나서 약간은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났을 때는 막 감정에 못 이겨서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누군가 화나서 얘기할 때 그런 그 예상치 않은 주장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야. 결혼해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겠지. 오래된 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사람이 완벽하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 부부 관계를 맺는 거고 서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안고 친구 관계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서로 이해받을 수 없는 부분이
때때로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화났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야. 다음 보자. 태도. 대화 시 상대방의 말에 우선 긍정하거나 우선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은 습관의 문제이다. 이것도 저것도 그 의미가 없지는 않다. 다 우선 긍정하는 태도도 괜찮고 우선 부정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자, 좋은 관계를 위한 비법 작성해보자. 심리학적 태도. 백자로 작성하는 거다. 자, 작성했어? 자,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사람은 뭐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야.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하는 거야. 합의. 우선 긍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결국은 또 합의를 하고 우선 부정하더라도 또 얘기하면서 최종 합의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 어떤 사람이 우선 긍정하거나 우선 부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선 긍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넌 왜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이냐? 넌 왜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이냐? 이렇게 그걸 탓하지 말라는 거야. 긍정적, 부정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습관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의를 도출하는 관계야. 합의를 도출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상대방이 긍정적 태도건 부정적 태도건 별 의미가 없다. 다 괜찮은 거야. 자, 이웃에 대한 공포. 보통 이웃의 적대감을 두려워한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느낌으로 우리의 비밀을 캐낼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좋은 관계를 위한 법 작성해보자. 세 줄로. 자, 다 했지? 여기서 이체의 생각은 이런 거야. 이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나의 적이 되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가장 좋은 관계,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뭐 비밀을 안다고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비밀을 모른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랑 관계란 것은 만나서 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저런 비밀까지 서로 얘기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음으로 보자. 간주. 아주 저명한 자는 심지어 사람들의 비난조차도 저명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긍정적이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니체는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네. 만일 저명한 그가 즉시 사람들의 비난에 반응해서 변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반응할 필요 없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 오래지 않아 멀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좋은 관계를 위한 방법 세 줄로 백자로 작성해보자. 요새 댓글 문제가 많잖아. 그렇지? 누군가의 비난에 반응할 필요 없어. 그렇게 반응을 바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자, 작성 다 했지? 자, 못한 사람은 다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다. 호의. 가끔 우리는 이유도 모르는 호의를 대할 때가 있다. 누군가 나한테 가끔 잘해줄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나 그 호의의 정체가 드러나면 호의의 정체란 얘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호의를 보였다라는 게 드러나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 호의가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이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사람 관계를 위한 니체의 심리학적 조언 작성해보자. 5분 동안 작성해봐. 5분. 자, 마지막 다 했지? 이번 이체의 생각은 우리가 호의를 표할 때, 호의를 나타낼 때 어떤 관점에 어떤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내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점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포인트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잘생겼어. 멋지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나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어, 자꾸 외모에 대해서 호의를 나타내면 그거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어떤 칭찬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그것을 칭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칭찬하지 않으니만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호의를 표할 때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 신중하게 생각해서 칭찬을 해야 한다. 자, 이해했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칭찬 뭐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저것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좋은 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을 해봤다. 45가지 교훈을 찾았어. 45가지 교훈이면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 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